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hen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현학봉의 카페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에 그 댓글로 건설공사 보험에 대해서도, 공사 보험에 대해서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카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댓글도 안 달리고요. 예,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제가 이건 내가 해드려야겠다 해서 막바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문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 내 경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제 보험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계약적 측면에서 보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보험을 왜 고민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 먼저 말씀 좀 드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배분하는 겁니다.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누가 책임지게끔 할 거냐, 나누는 거죠. 발주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하청업자, 뭐 계약 당사자 간에 나누는 겁니다. 리스크의 배분이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상대방에 전부 다 전가시키면 리스크 제로죠.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죠. 계약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나눌 거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나누고 나에게 배분된 리스크, 내가 책임져야 될 리스크, 그걸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책임져야 될 리스크가 어느 수준이고 어느 범위냐,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보험으로 넘길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민입니다.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나누어진 리스크들 중에서 보험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고 보험으로 갈 수 없는 리스크들이 있어요. 보험으로 갈 수 없는 리스크들은 내가 아무리 보험을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그래도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공사보험인 경우에 설계 부실,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공사보험인 경우에.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설계보험이라고, 이건 이제 전문가 보험이라고 하는데,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라고 하는 그런 보험을 통해서 이제 별도로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공사보험에서는 그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중단, 공사 기간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보험사가 그래서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보험에 들 수 없는, 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험에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설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리스크들, 보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보험이고요. 건설보험.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계약이에요. 계약. 보험사하고 시공사 또는 보험사하고 발주자 간에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들 멋대로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건설보험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이 보험도 어떤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도 계약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늘 그렇지만 FIDIC 계약 조건, FIDIC 계약 조건에 규정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FIDIC 계약 조건에 설명된 보험이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다 적용되고 있는 보험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계약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FIDIC은 그 건설보험 FIDIC 계약 조건에는 일단 공사보험이 있고요. 공사 목적물이죠. 목적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 FIDIC은 공사 목적물 또는 공사를 웍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웍스에 대해서 드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제3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공사하다가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행위를 맞았다, 이런 거. 조금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라오스댐 같은 경우는 이 가물막이 아니고요, 그 보조댐이 터져 가지고 밑에 홍수가 나 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살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 제3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3자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FIDIC이 이야기하는 보험은 시공자 장비보험.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서 동원하는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불도저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 장비보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공자 인력보험, 근저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크게 보면 요 네 가지의 보험이 FIDIC 계약 조건이 요구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게 이제 공사보험, 건설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용역 계약인 경우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고 설계하거나 감리하거나 감독할 때 적용되는 계약을 우리가 용역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페셔널 인덴니티 인슈런스, 전문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보험, 프로페셔널 인덴니티 인슈런스. 그래서 이게 PI 보험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그런 이런 보험을 또 별도로 들어요. 그리고 FIDIC의 2017년도 개정판, 이건 이제 99년 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2017년도 개정판에는 이 프로페셔널 인덴니티 인슈런스가 이 시공계약에 들어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들어오는데 그렇게 돼 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요거만 일단 생각해 보자. 이 용역계약으로 별도로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걸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을 이제 시공사가 들거나 이제 발주자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보험이라고 하는데, 인슈어드라고 합니다. 인슈어드. 이 피보험인이 내 발주자가 든다. 하더라도 시공사, 이 공사 목적물이니까 이 목적물에 관여하는 상대자들 있잖아요. 시공사도 있고 하청사도 있고 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슈어드는 이 공사 목적물에 관여한 그 모두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빼게 되면 보험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청사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발주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원청은 발주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내가 들어야 된다, 원청사가. 그러면 이제 공사보험 들잖아요. 그러면서 인슈어드의 하청사는 빼버렸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똑같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원청사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사를 갖다 넣어야죠, 인슈어드에.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청사에 대해서 똑같은 보험을 부과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가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중으로 보험을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어떤 당사자, 발주자가 하게 되면 원천자 하청사도 이거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공사목적물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라. 보험의 중복성, 이건 안 된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공사 목적물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CAR이라고 하는 보험을 듭니다. 이게 이제 Contractors All Risk, 이게 All Risk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All, 이거 A가 All이고 R이 이제 리스크입니다. C는 이제 Contract가 되는 거죠. 그 시공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리스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험사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CAR이에요. CAR. 이거 들면 끝난다. 모든 리스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험사가 미쳤습니까? 어떻게 그걸 전부 다 책임져 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CAR은 기본적으로 all 리스크를 책임져 주는데, 여기에 제외, 이걸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exclusion clause라고 하는데,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exclusion 조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전부 다 책임져 주는데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이렇게 빼나가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exclusion을 진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 exclusion 보니까 내가 보장받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clusion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 exclusion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험도 계약을 했잖아요. 보험사와 내가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보험 약관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근데 해외 계약은 그걸 포함 안 한다. 근데 해외 계약은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약관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관은 이제 폴리시라고 합니다. 폴리시, 인슈런스 폴리시. 이 약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이 이 익스클루전 클로즈를 다 갖고 있어요. 건설공사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우리 보험사는 익스클루전으로 하고 빼고, 그다음에 보험료, 보험사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보험사가 더 많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료가 프리미엄이라고는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내려가는 거고, 낮아지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 익스클루전 클로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것을 깨고 싶다, 또는 어떤 리스크를 더 추가적으로 부담시키기 따르면 extended, 확장하는 거죠. 보험의 범위를 extended coverage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거 자체를 endorsement라고 합니다. endorsement, 특약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특약을 정해서 제외된 것들을 다시 살려내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위험을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서 올 리스크 인슈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익스클루전 클로즈하고 특약을 어떻게 정할까에 대한 문제다. 근데 이것이 뭘 흔드냐면 보험료, 프리미엄 납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흔드니까 높아질수록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3자에게, 당해공사에 그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빼고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져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 그런데
이 보험하고 공사 목적물 관련된 보험하고 제3자 보험, 제3자 보험은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피해를 당할지 상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당으로 해요. 건당으로 하는데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사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습니다. 묶어서 파트 1에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보험 이야기 약관을 쓰고 파트 2에는 제3자에 대한 것을 묻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그 두 개를 통틀어서 단일유율로 계산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어떤 관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장비, 시공자가 동원해야 될 장비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죠. 근데 이제 시공자 장비는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정장치. 예를 들면 어떤 플랜트 같은 거, 콘크리트 믹싱 플랜트 같은 것은 이거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물론 콘베이어 벨트가 돌고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적인 측면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정장치. 그 다음에 이제 비고정장치, 무버블 이퀴먼트가 있고 이거는 인무버블 이퀴먼트. 무버블 이퀴먼트라는 것이 뭡니까? 불도자처럼 이렇게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그레이다 같이 움직이는 휠로다 이런 것들 바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은 시공사 장비하고 경차량을 분리해서 드는 것이 시공자 또는 발주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이건 사고 많이 나니까 효율이 높아요.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이 경차량보다는 위험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그리고 고정장치하고 인무버블 이퀴먼트하고 무버블 이퀴먼트도 사고 확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험 드는 것이, 협상을 하는 것이 시공자 보험 그 가입자에게는 좀 더 유리할 거다. 그 다음에 시공자 인력, 이 인력은 이건 뭐 보험 어떤 그런 계약, 당해 계약에서 요구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보험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나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라고 하는 거, 이러한 시공자 인력에 대한 인슈런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시공자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인력의 수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인력 투입 계획하고 공정 계획하고 이걸 전부 다 이제 보험사에다 내야 됩니다. 인력 투입 계획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이게 전체 기간 동안에 투입된 인력의 수다. 그러면 이것을 누적해서 누계의 어떤 인력의 수, 보험사가 책임져줘야 될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인력 투입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좀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조금 줄이려고 그러면 좀 이런 투입 계획도 좀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고, 나머지 것들은 뭐 재산보험이나 화재보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또 들면 되는 겁니다. 계약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이러한 그 보험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건설 시공계약에 적용되는 그 보험의 종류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라오스는 이제 수력발전 공사고,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산이고 이게 이제 계곡인데, 여기다 이제 메인댐을 하고요. 메인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이 넘칠 수가 있는데 물을 가둬놓으려면 여기도 댐을 만들어야죠, 그죠? 요것을 이제 우리가 보조댐이라고 합니다. 보조댐이고, 요건 이제 메인댐이고, 이제 요게 터진 거예요. 요게 터진 겁니다. 터져가지고 여기 이제 실려 나갔죠. 그러니까 이 보조댐이나 메인댐 이것들은 이제 공사 목적물 보험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사 목적물 보험도 적용의 물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 마을을 갖다 이제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과연 그 시공사가 보험을 통해서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 신문에 보니까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신문 봤어요. 그러니까 공사보험은 한 7천억 정도까지를 책임져주는, 보험사가 책임져주는 그런 그 보험 계약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공사보험이 됐건 제3자 보험이 됐건 보험사가 무한대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보험사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도 통상적으로는 한계, 보험사의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사보험에 대한 7천억이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제3자 보험에 대해서는 뭐 신문마다 다 틀리고,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뭐 500억이라고 하는 친구 신문도 있고, 뭐 550억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어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계를 보험사가 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한계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다시 계약으로 돌아가서 누가 책임지기로 한 거냐? 시공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또는 시공사의 잘못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시공사 책임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조댐은 좋아요. 이것도 과연 이것이 설계 과실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약관에 따라서 과실인 경우 내 책임 안 지기로 했어, 보험사가. 이렇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일단 설계 과실까지도 보험사가 책임져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데 기본적으로 설계 과실을 책임져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이 대부분의 보험인 경우에, 계약이니까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책임을 안 지는 건 뭐냐면, 고의적이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 안 져주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밑에 피해도 사실은 보험사는 뭐 안 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7천억을 보험사 한 개의 보험사가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라오스댐 같은 경우에는 로컬 라오스 보험회사가 1차로 책임지기로는 계약을 했고, 라오스 보험회사가 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보험을 들어요. 재보험. 이 재보험사에는 뭐 AIG도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보험사도 서너 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보험사들도 야, 저건 너무 위험해하고 우리가 책임져 주기에는 이제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재재보험 뭐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위험을 나누는 거죠. 혼자 잘못하게 되면 7천억을 혼자 어떤 보험사가 한 방 얻어맞으면 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피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험들을 누가 들도록 하고 있느냐? 시공자 인력이나 뭐 시공자 장비는 당연히 시공자가 드는 거죠. 근데 요거 공사 목적물하고 제3자 보험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들어줄 수도 있고 시공자가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가 들어야 되는데 시공자가 안 든다? 그럼 발주자가 들고 그 보험료를 시공자로부터 빼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피딕의 그 보험 관련 규정입니다.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시지 않았다면요, 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